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혐오, 고립, 불평등이라는 문제 속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자, 청년, 뭐 고령층, 남녀, 뭐 소수자, 아니면 정치적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극심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은 점점 만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은 더 커지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사다리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까? 서로 믿지 못하고 연결되지 않고 내 삶만이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다시 잇는 힘, 즉 사회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생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처럼 누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을수록 사회는 더 나아진다라는 이론이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버트너 교수님의 나홀로 사회 책과 강의 자료를 제가 좀 기반으로 내용을 좀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여기 제 AI로 네컷 만화를 좀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간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는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 존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는 마치 우리를 하나의 마법의 장벽처럼 우리를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 있다면 혐오도 줄어들고 고립도 풀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사회 자본, 이 소셜 캐피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 로버트 버트너이 미국의 이제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내용인데, 미국의 경우만 봐도 커뮤니티 회원의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사회 교회라든지 동호회 참석률도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저녁에 이웃 주민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디너 파티를 여는 이제 횟수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점점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 모이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홀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로타리 클럽이 예전보다도 활력을 잃고 어려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리서치를 했는데, 물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A는 B야, B는 C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걸 이제 로버트 버트너 교수님이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TV와 SNS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온라인 세상에서의 연결에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쓰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젊은 세대의 선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뭔가 따르거나 모이는 뭔가 조직보다는 내가 되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그리고 재미와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의 변화와 이 TV, SNS의 등장이랑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세상, 왜냐면 현재의 세상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게 많고 전통적인 커뮤니티나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내가 스스로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아니면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 아니면 나의 컨텐츠, 아니면 나의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만들 수 있는 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율적이면서 주체적인 참여들을 온라인에서 해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 속에서 내가 아바타, 나의 캐릭터를 생성을 하고 내가 거기서 노력을 하는 만큼 나의 캐릭터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세계
적인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유소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안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자주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IT 강국이면서도 뭐 조금만 가면 PC방이 있고 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유소년 시스템을 갖춘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이런 이제 선호도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자본들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치 U자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제 모양인데, 그래서 1900년대 초반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되게 서로를 불신을 하고, 정치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1950년대, 70년대 이제 서로 협력을 하다가 이제 다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다시 심화가 되어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분열과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소통보다는 서로를 공격을 하고 함께보다는 되게 분리를 하고 연대보다는 각자 도생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된 시대를 제가 꼭 굳이 사례나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퍼트넘 교수는 이런 사회의 흐름을 I 위 I 사회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나 개인의 중심이었지만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 대공황의 위기를 지나면서 함께 사는 위 사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다시 개인 중심, I 사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위 사회로, 즉 함께 사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 이제 과거를 보면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 개인에서부터 위로 가는 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지? 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종의 제가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예시로는 이제 로타리 클럽의 창립,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과정 중에 일련의 과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905년에 폴 해리스라는 이제 변호사가 그 당시 이제 급속도로 도시화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웃 간의 신뢰가 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스스로 나 혼자 남은 잘 살면 돼, 내가 먹고 사는 게 되게 우선이야 라고 했었던 이제 시대 안에서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몇 명의 친구들과 이 로타리 클럽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지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가 사라지는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실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이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제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는 약간 협동조합 운동, 이제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뭐 세계대전, 뭔가 대공황 이제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계도 위협을 받고, 시장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때 사람들은 자본이 아니라, 뭔가 신뢰와 연대를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했고, 대표적인 예가 협동조합 운동을 좀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이제 작은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공정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파는 작은 상점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혼자 먹고 살려고 하면 위태롭지만 함께 나누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에 이 모델들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지역 사회가 위기들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사례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사례를 가져왔는데, 물론 모두가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1960년대, 70년대 농촌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낙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정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가 바꾼다라는 이런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붕을 고치고 길을 닦고 교육을 시작을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고, 또 하나 뭐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 저희 IMF 외환위기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을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금을 모았고 결혼 반지, 뭐 금팔찌, 금열쇠까지 내어놓으면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한 그 연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모인 뭐 금의 총량은 한 227톤까지였고 지금은 환산하면 거의 뭐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뭔가 정부나 약간 정책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의 그런 신뢰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기 속에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발적인 선택,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단절되고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서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제 말이 되게 당연해지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말이 사실 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살고 있을 확률들이 되게 높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상위 몇 %만의 그런 삶들을 비추고 영상에서 인스타에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많이 상상을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 부분들만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타리 클럽은 단지 뭔가 봉사,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하는 이런 봉사가 아니라 저는 서로를 잇는 이런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지역,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전이 다시 우리가 되게 개인 아이 사회에서 또 위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여정을 성남 엘리트 로타리 클럽에서 좀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